자, 6장입니다. 6장은 호텔 구조에 대한 이해, 호텔 경영 구조에 대한 이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좀 분량도 많고 내용적으로 이해할 부분들이 좀 까다로운 부분도 많고 해서 여러분이 좀 유념해서 수업을 경청하기 바랍니다. 목차는 1. 독립호텔, 2. 체인호텔, 3. 리퍼럴 그룹, 4. 컨소시엄.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를 보겠습니다. 1번 트렌드, 2번은 독립호텔, 3번은 체인호텔. 체인호텔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끝으로 보면 똑같은 메리엇 호텔, 부산에 뭐 예를 들어서 지난 수업 시간에 우리 그 이비스 이야기했죠. 그 부천동에 있는 이비스, 그 다음 해운대에는 이비스 버짓, 이렇게 이제 이비스라는 브랜드로 이제 체인망이 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끝으로 보기에는 A 타입인지, 본사에 직접 직영하는지, B인지, 가맹점으로 운영되는지, C인지, 위탁 경영 계약으로 운영되는지 이렇게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것은 직영과 가맹점이죠. 근데 호텔은 위탁 경영 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금 복잡죠. 4번은 리퍼럴 그룹. 요거와 또 다른 형태입니다. 5번은 컨소시엄. 그래서 굉장히 호텔의 이런 소유 구조 또는 운영 구조, 소유 운영이 같이 이제 개입되기 때문에 그 구조가 굉장히 복잡습니다. 그래서 이걸 공부할 때는 제가 이제 이 장에서 시험 문제를 제일 많이 냅니다. 또 내용도 많고 또 여러분이 앞에 우리가 배웠던 뭐 호텔의 분류라든지 또는 뭐 호텔 고객에 대한 뭐 분류, 이해 이런 거는 그냥 쭉 내용을 보면 쭉 알죠. 근데 이 6장은 여러분이 그냥 봐가지고 모르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명을 잘 들어야 됩니다. 제가 하는 설명을 여러분이 잘 들으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내용을 잘 듣고, 이거는 호텔뿐만 아니라 외식 또는 뭐 다른 서비스 기업도 이러한 형태로 많이 운영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실생활에도 도움이 되고, 또 여러분의 어떤 회사 취업했을 때도 그 회사의 어떤 경영 구조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트렌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렌드. 전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 호텔 객실 인벤토리는 원래 재고란 뜻인데 객실 수를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 호텔 객실 수는 매년 2.5%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콱 하는 건 아니지만 꾸준하게 성장한다는 거죠. 그리고 occupancy rate, 지난 시간에 한번 했죠. 언급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전에 언급을 했습니다. 계산할 때 계산 문제 얘기 있었죠. 자, 평균 60% 이상이라 했죠. 평균 60% 이상입니다. 전반적으로 65%죠. 전반적으로 65%가 평균이다. 객실 점유율이. 그리고 전 세계 호텔 객실의 72%는 유럽과 북미, 미국과 캐나다에 위치해 있다. 아무래도 이제 선진국이 유럽과 북미에 다 있죠. 선진국이 있는 곳에 그분들이 여행을 많이 가니까. 특히 그 중에서 유럽이 전체 호텔 객실의 45%를 차지한다. 그럼 유럽이 거의 반을 차지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 1장에서 배운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세계 탑10 관광지죠. 1위가 프랑스, 2위가 스페인, 여기 5위가 이탈리, 그 다음에 8위가 독일, 10위가 영국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국가죠. 그렇죠? 유럽에 있는 5국가가 여기 10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이 유럽에 다 있으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 호텔 객실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전 세계 호텔 산업은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 전 세계 호텔 산업의 매출을 보면 알죠. 매출을 보니까 10억입니다. 그죠? 빌리언이. 10억
100억 1000억이죠. 5500억 달러입니다. 그죠? 5500억 달러. 알기 쉽게 1000을 곱하면 550조 원이 됩니다. 2016년도에 550조 원의 규모다. 아주 엄청나게 크죠. 여기에 여러분 가격 노트에도 보면 이런 그림이 있죠. 전 세계 호텔 산업의 매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자, 요거 단위가 10억입니다. 앞에서 배운 것처럼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0억, 100억, 1000억이니까 447조 원입니다. 그러다가 2009년도에 이렇게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경영 위기 때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1년 후부터 다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회복하면서 2011년도에 이제 이때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2016년에 대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550조 원의 매출을 이제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성장해 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텔 객실 점유율은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일간 객실료는 지역에 따라서, 즉 대륙에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 앞에서 한번 이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죠? 요 객실 점유율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왔죠. 그래서 대략 60% 이상이 되죠. 평균적으로 65%입니다. 금액도 115에서 그죠? 많게는 165달러, 중동이 165고 아시아 태평양이 115달러 정도 되었습니다. 유럽이 139, 미국이 121달러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평균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60% 이상이 65%가 전 세계 평균이다. 내가 만약 그보다 더 많으면 좋은 거죠. 전 세계 평균 이상이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금방 배웠던 트렌드고 2번은 인디펜던트 호텔, 독립 호텔입니다. 자, 독립 호텔의 정의는 이제 이렇습니다. 독립 호텔은 어떠한 기존 호텔 기업에서 과 연관이 없다 이래 돼서 기존 호텔 기업이라는 것은 여기에 탑 10 쭉 있죠. 그래서 제가 그냥 1위, 5위까지만 가져왔습니다. 메리엇이라든지 뭐 스타워드 호텔, 힐튼, 뭐 인터컨티넨탈, 윈덤, 이건 아마 중국 기업 같습니다. 징쨍 인터내셔널 이런 회사에 속해 있지 않는 겁니다. 이런 회사에 기존 호텔에 속해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 자체도 독립적으로 독립이죠. 독립. 우리 대한독립만세 할 때 그 독립입니다. 독립적으로 소유되고 독립적으로 운영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개인에 의해서. 이 호텔을 개인이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운영하는 거죠. 아니면 투자자가 호텔은 이제 투자 규모가 크니까 뭐 여러 명이 했다. 3명이 했다. 이러면 그 3명이 그죠? 투자 그룹이 되겠죠. 3명이 이것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부산에 있는 해운대 그랜드 호텔 이번에 문을 닫았죠. 해운대 그랜드 호텔 문을 닫았습니다. 이 해운대 그랜드 호텔은 다른 어느 체인과도 이렇게 속해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커넥트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호텔 단독입니다. 전국 어디에도 전 세계 어디에도 여기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독립 호텔입니다. 여기 소유자가 이 호텔을 독립적으로 소유하고 운영했습니다. 한 사람이. 그 다음에 우리 학교 근처에 있는 아쿠아 팰리스 호텔, 광안리 해수욕장에 가면 있죠. 아쿠아 팰리스 호텔. 이 호텔도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혼자, 있죠. 이 개인이 이것을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어떤 기업과도 관련 없이. 그래서 이런 호텔을 우리가 뭐라 한다? 독립 호텔이라고 한다. 아시겠죠? 독립 호텔은 다른 기존 호텔 기업과 이런 체인 호텔이죠. 과 아무런 연관 없이 개인이나 여러 투자자가 독립적으로 소유하고 운영하는 호텔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해되시겠죠? 자, 이 독립 호텔과 관련해서 뉴욕 타임즈에서 나온 기사가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 있는 이분은 독립 호텔, 소렌토라는 독립 호텔을 운영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 제목에도 나온 것처럼 체인 호텔이 성장함에 따라서 독립 호텔들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독립 호텔로 살아남기가 참 쉽지 않다. 오늘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말씀이 이렇게 독립 호텔을 운영하는 것은 매우 커다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왜냐하면 바로 메이저 호텔들, 메이저 브랜드를 가진 호텔들이 등장하고 있다.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메리엇 호텔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양한 포트폴리오와 또 금액대, 각 금액대에 따라서 중저가라든지 고가라든지 최고가라든지 금액대에 따라서 많은 브랜드를 개발했잖아요. 그래서 수십 개의 브랜드를 가지고 소비자를 이렇게 마케팅 하지만 이런 독립 호텔은 그냥 딱 하나의 호텔이잖아요. 그죠? 금액대도 하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메이저 브랜드와 대항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굉장히 치열하다. 또 한편으로는 에어비앤비가 또 등장했잖아요. 그래서 에어비앤비도 역시 이 독립 호텔과는 좀 다른 형태지만 또 다른 숙박 형태잖아요. 뭐 여행객이든 관광객이든 누구든지 어딘지 잠을 자면 되니까 그 도시에서는. 그래서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또 쉽게 숙박을 구할 수 있고 또 뭐 단기 렌탈 한 달 살기라든지 뭐 이런 것도 또 할 수 있다. 그래서 수많은 숙박업소 형태가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고 또 그 속에는 아주 체인 호텔이 다양한 브랜드를 가지고 소비자를 공략하니까 굉장히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또 다른 독립 호텔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그래서 뭔가 우리 호텔만의 어떤 그 장소의 고유한 감각, 그 장소의 고유성을 좀 강조하는 그런 부분들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자기 나름대로 뭐 호텔의 어떤 이런 그 사진 촬영 장소를 좀 한다든지 또는 뭐 쿠킹 클래스를 열어가지고 지역 특산물을 가지고 그죠? 아니면 애견 요즘 다 애견 동반하는 호텔도 있으니까 애견 친화적인 어떤 여행 일정을 이 호텔이 또 짠다든지 또 지역 뭐 여러 가지 맛집을 탐방하거나 지역의 술집 또는 양조장 그죠? 술 와인 뭐 와이너리라든지 그쵸 이런 데를 또 탐방하는 이러한 어떤 여행 코스라든지 이걸 좀 더 특화해서 우리 호텔이 좀 살아남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하튼 인디펜던트 호텔은 굉장히 어렵다. 또 다른 어려움은 뭐냐면 자 요즘 우리가 숙박할 때 뭐 호텔에다 전화해서 예약하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어떻게 합니까? 온라인으로 다 하죠. 뭐 익스페디아, 프라이스란 이거는 이제 미국이고 우리 한국도 다양한 뭐 여기 어때라든지 그치? 이런 여러 가지 숙박 앱들이 있잖아요. 앱을 통해서 그게 이제 온라인 트래블 에이전시죠. 앱을 통해서 우리가 예약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트가 많이 든다. 왜? 이분들에게 커미션을 줘야 되는데 15%에서 30%를 줘야 된다. 꽤 많은 비용이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죠. 뭐 10%다. 이거 부가세가 10%인데 30% 가면 부가세 3배까지 가잖아요. 그게 너무 많이 든다 이거야. 근데 이것도 역시 이런 큰 기업, 메리엇과 같은 큰 기업과는 대결이 안 되죠. 왜냐하면 메리엇은 자체 홈페이지, 부킹하는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온라인 여행사와의 어떤 협상력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하단 말이에요. 이 사람한테 그렇게 전적으로 끌려들지 않는다. 그래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커미션 여기 있는 어디 갔습니까? 이 커미션을 비중이 적게 그 협상을 할 수 있는데 인디펜던트는 따로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적으로 온라인 여행사에 의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빅 브랜드에 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거기서 요구하는 대로 커미션을 요구하는 대로 더 많이 줘야 되겠죠. 더 많이 줘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또 경쟁이 잘 안 된다. 경쟁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이런 뭐 온라인 여행사의 어떤 커미션 문제도 있고 또 메이저 브랜드와 또 대결을 해야 되고 에어비앤비도 나오고 이렇게 함으로써 인디펜던트가 정말 사라져갈 그런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예인데, 과거에는 우리가 동네마다 동네 빵집이 절비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이제 점점 없어집니다. 왜? 대형 프랜차이즈 빵집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인데, 이게 2010년인데 동네 빵집이 초토화한 프랜차이즈 등장으로 동네 빵집이 초토화됐다. 그 몇 년 후에 동네 빵집 주인이 프랜차이즈에 밀려 자살까지 했다.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얘가 통계적으로 보면 2003년에는 18,000개의 독립 빵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8년 만에 5,100개로 줄은 거예요. 13,000개가 줄은 거죠. 그래서 이 줄은 거는 다 어디? 대형 프랜차이즈가 등장함으로써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독립 빵집도 동네 빵집 독립 빵집이잖아요. 다른 브랜드 없이 자기 스스로가 홀로 경영을 하니까 이런 인디펜던트 이런 호텔이나 레스토랑 빵집들이 점점 프랜차이즈에 밀려서 사라져가고 있다. 그게 이제 하나의 어떤 트렌드라면 트렌드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아까 봤던 우리가 호텔, 독립 호텔이나 동네 빵집뿐만 아니고 이렇게 정말 편의점, 교육 서비스, 그쵸? 뭐 콜택시, 세탁, 그다음 자동차, 뭐 하여튼 주류, 화장품 이렇게 전 제품에서 이러한 것들이 프랜차이즈가 등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경영 환경의 어떤 변화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호텔에서는 호텔 외식 분야에서는 어떻게 주로 전개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인 호텔 거기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체인 호텔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같은 호텔 기업, 앞에 이야기했던 뭐 기존 호텔 기업인 메리엇이나 힐튼 같은 거 있죠. 우리 랭킹 봤습니다. 이런 같은 호텔에서 운영되는 호텔 그룹의 일부분에 속해 있는 호텔이다. 그래서 제가 번역을 체인 호텔은 메리엇 힐튼이죠. 메리엇과 같은 동일한 호텔 기업에 의해 운영되는 호텔 그룹에 소속된 호텔이다. 그래서 동일한 기업에서 운영되는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뭐 이비스 같으면 아코르 그룹인데 이 이비스 호텔에 의해서 전 세계에 호텔이 있죠. 그 중에 이제 뭡니까? 그 이비스라는 동일한 호텔에서 운영되는 전 세계 호텔 가운데 하나로 이제 소속되어 있는 호텔이죠. 그래서 이런 호텔을 체인 호텔이라고 한다. 그렇죠? 내 혼자 홀로 독립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이런 동일한 호텔 그룹, 뭐 이비스라는 또는 뭐 세계적인 넘버원인 메리어트라든지 메리어트 계열이면 메리어트라는 호텔에 의해서 운영되는 그 호텔 그룹에 소속되어 있는 호텔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동일한 호텔 기업에 의해서 운영되는 호텔에 소속된 호텔이다. 근데 이 호텔들이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메리엇, 이비스 호텔인데 안에 찬찬히 들여다보면 그 호텔 본사가 소유해서 이 호텔 기업 있죠. 이 호텔 기업에서 소유해서 그 호텔 기업이 운영하는 그런 호텔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직영 호텔이라 하잖아요. 직영 뭐 대리점, 뭐 SK 대리점, 뭐 이런 말 많이 쓰죠. 또는 뭐 직영 식당, 그지? 육안의 뭐 직영 식당, 뭐 이렇게 그런 게 있고. 우리 가맹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맹 호텔이 있고 또 뭐 가맹 식당이 뭐 놀부 부대찌개 가맹점 뭐 이렇게 있죠. 그래서 보통 외식은 직영 또는 가맹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호텔은 위탁 경영 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매니지먼트 컨트랙. 그래서 위탁이란 말은 없지만 실제는 이제 내용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경영 계약이죠. 번역하면 경영 계약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박스를 쳤죠. 그래서 위탁 경영. 실제는 경영을 위탁하는 겁니다.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죠. A, B, C 이렇게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인 호텔들 우리 메리엇이나 보면 호텔이 몇 개입니까? 5,000개죠. 이 5,000개의
호텔에 소속되어 있는 거죠. 체인 호텔은 이 5,000개, 여기는 4,480개 가운데 하나의 호텔이죠. 그래서 이렇게 같은 기업 이름으로 메리엇이나 그죠, 스타우드, 메리엇 이름으로 이렇게 수많은 호텔들이 여기에 속해되어 있죠. 이런 호텔을 우리가 체인 호텔이라고 한다. 메리엇 호텔의 그 브랜드 보십시오. 어마어마합니다. 브랜드가 하나 둘셋넷 다섯 5 곱하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5 6 30 30개의 브랜드가 있습니다. 메리엇 그룹 안에 굉장히 많은 브랜드가 개발되어 있죠. 자, 그래서 제가 메리엇 호텔에 들어가서 한번 타이핑을 해봤습니다. 서울에 얼마나 많은 호텔이 있는지를 타이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29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메리엇 계열이 아까 메리엇 브랜드가 5, 6, 30개가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 메리엇 서울에 있는 메리엇 호텔을 제가 찾아보니까 2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도 엄청나게 많은 브랜드가 진출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오토그래프 컬렉션도 있고 웨스틴 계열도 있고 알로토프 계열도 있고 우리 웨스틴은 웨스틴 조선호텔 우리 부산에 있죠. 동백섬에 있는 그 호텔이 바로 웨스틴입니다. 그래서 웨스틴이라는 메리엇 계열이죠. 그래서 웨스틴 여기도 부산에 있는 계열 같은 겁니다. 서울에 있는 웨스틴과 그래서 많은 호텔들이 우리나라에도 이미 진출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뭡니까? 체인 호텔이죠. 체인 호텔입니다. 근데 이 호텔이 예를 들면 이 세 개 뭐 29개 있는데 자, 이 중에 웨스틴 조선 서울이 과연 직영인지 아니면 프랜차이즈인지 아니면 매니지먼트 컨트롤인지 그렇죠? 세 가지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자, 우리 부산에는 웨스틴 조선 그 다음에 페어필드가 중저가인데 우리 부산에 이제 아마 처음으로 진출했습니다. 해운대 페어필드 바이 메리엇 부산. 그래서 중저가이기 때문에 웨스틴은 가격이 이르는데 중저가니까 가격대가 저렴하죠. 그래서 이거는 그 자체가 원래 이거는 풀서비스 레스토랑 같으면 이거는 리미티드 서비스 풀서비스 호텔 같으면 리미티드 서비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고가 호텔이고 중저가 호텔입니다. 그래서 가격대가 확연히 차이가 나는 거 알 수 있죠. 차이 납니다. 그래서 부산에는 두 개가 있습니다. 서울에 많이 있죠. 호텔들이 서울에 훨씬 많습니다. 자, 첫째 회사에서 본사죠. 본사에서 소유하고 본사에서 운영하는 호텔. 그래서 여러 이름으로 씁니다. 가맹본부라고. 왜냐면 체인인 경우는 가맹본부, 프랜차이즈인 경우는 가맹본부라고. 일반 또 다른 형태는 체인 본사라 하죠. 그래서 여러 용어로 이렇게 한꺼번에 씁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직영이라는 거. 그 말은 뭐다? 본부가 본사에서 직접 소유하고 직접 운영하는 거다. 소유도 하고 운영도 한다. 누가? 바로 본사에서, 체인 본사, 가맹본부에서. 그런 경우를 우리가 A 타입, 그죠? A 직영 형태다. 직영 형태다. 그죠? 직영이다. 몇몇, 그죠? 기업 체인은 호텔들을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다. 경영하고 있습니다. 직영점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영 형태는 과거에, 지금은 아닙니다. 과거에 아주 지배적인 구조였다. 지배적인 형태, 구조,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과거에는 다 처음엔 직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프랜차이즈, 그러면 C타입인 위탁 경영 계약, 이렇게 이제 늘어나갔죠. 그래서 처음에는 다 이렇게 뭐로? 직영 형태로 시작했다. 우리 요 첫 번째 노는 A, 그죠? A 형태로 시작했습니다. 직영 형태로 시작했다. 과거에는. 그러다가 오늘날은 이제 직영 형태에서 벗어납니다. 직영 형태에서 벗어납니다. 오늘날 호텔 기업들은 이제는 더 적은 수의 호텔, 프로퍼티는 호텔입니다. 호텔을 소유하고 운영한다. 소유하고 운영하는 직영 형태가 더 적다는 의미죠. 더 적은 호텔에, 과거에는 많은 호텔을 소유하고 운영했지만 이제는 아주 적게 소유하고 운영을 합니다.
그럼 이제는 뭘 많이 하느냐? 이제는 프랜차이징이 이제 됐습니다. 더 많은 호텔들을 프랜차이징 하고 있다. 그죠? 프랜차이징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이 A타입, 그죠? 이 직영에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날은 직영에서 바뀌었다. 뭐로? 프랜차이즈로 바뀌었다. 가맹점 형태로 바뀌고 있다. 직영은 조금, 대부분은 프랜차이즈다. 가맹점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A타입은 본사가 직접 투자하고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장이 느리죠. 왜냐하면 이 투자 자금을 유치를 해야 되니까 호텔 하나 뭐 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죠. 식당도 처음에는 뭡니까? 다 자기가 다 직영과 운영을 하죠. 그리고 하나씩 할 때도 뭡니까? 뭐 친구한테 준다든지 가족 중에 한 사람한테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직영점을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죠.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몰려면 그때부터 직영에서 프랜차이즈로 바꾸잖아요. 가맹점 형태로 바꾸죠. 그와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왜? 처음에는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직영점을 할 수밖에 없고 알려지고 나면 사람들이 몰려니까 프랜차이즈를 할 수 있죠. 그런 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주변에 여기 용호동에 자이 아파트에 보면 고봉김밥이라고 있었습니다. 고봉김밥 유명한 체인점이죠. 많죠 이제는. 근데 여기가 뭐냐면 1호점이란 건 뭡니까? 자기가 이제 직접 직영한 거죠. 처음 이제 가게를 열은 거죠. 그 용호동에. 그래서 제가 그때 사람들이 이제 유명한 데서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조그마한 가격에 김밥을 마는 직원이 한 8명 정도가 김밥을 말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조그마한 가게에 김밥을 마는 거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또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김밥을 먹기 위해서. 왜냐하면 전화를 하고 보통 그 주변에 아파트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아파트 주민들이 주문을 하고 이제 가져가는 겁니다. 테이크아웃하러 오는 거죠. 근데 그게 줄을 섰어요. 너무 많아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좀 너무 사람이 많아서 뭐 점심 때는 먹고 좀 일찍 가서 이렇게 먹은 적이 있는데 이걸 보고 여기도 잘하면 프랜차이즈가 되겠구나. 지금은 그 가게 하나밖에 없었는데 프랜차이즈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좀 몇 달이 지나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 동네도 생기고 막 이렇게 생기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자기가 직접 했다가 이제 프랜차이즈가 된 거죠. 왜? 사람들이 와서 저도 가게 좀 낼 테니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겠죠. 그걸 이제 나중에 B타입에서 제가 배우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를 배웁니다. 아주 가맹사업이 요즘은 아주 대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그 가맹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B타입에 대해서. 왜냐하면 여러분이 나중에 나이 들고 그런 또 가게를 할 수도 있어요. 회사에서 은퇴하고 난 뒤에. 자, 다음. 자, 여기 지금 금방 했던 내용이죠. 자, 요걸 보면 됩니다. 비즈니스 모델. 여러분 강의 노트에 보면 있죠. 여기 있습니다. 요거 좀 이따가 제가 설명 다시 할 건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요것만 봅시다. 뭐냐? 직영. 요게 지금 A 타입입니다. 직영. 자, 요게 B입니다. 우리 강의 노트 목차죠. 얘가 C입니다. C. A, B, C 형태입니다. A 형태를 아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A 형태, 과거에는 지배적이었지만 이제는 뭐다? 프랜차이즈로 바뀌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A 지금 하고 있는 거 보면 17개입니다. 참 작죠. 전 세계 호텔의 1%밖에 안 차지를 합니다. 근데 프랜차이즈 뭐예요? B 3,799개 합니다. 엄청나게 많죠. 17개 3,799 비교가 안 되죠. 그 정도로 대세는 프랜차이즈입니다. 그렇지만 C도 만만치 않습니다. 622개나 됩니다. 꽤 많이 있죠. 그럼 이거 뭐냐 이 그림이. 이 그림은 바로 IHG 그룹입니다. 한때 랭킹 1위였습니다. 지금은 랭킹 3위가 되었습니다. 인터컨티넨탈 호텔 그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왜 서울에 가면 코엑스 있잖아요. 코엑스 많이 가죠. 왜냐하면 코엑스 여러분이 뭐 회의 참가로 가지는 않는데 코엑스에 뭐가 있습니까?
쇼핑몰이 있죠. 아주 잘 돼 있죠. 여름에 가면 시원합니다. 그게 책방도 엄청나게 큰 책방도 있고, 이 코엑스가 이래 있잖아요. 이 가운데 코엑스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여기에 호텔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두 개가 있습니다. 둘 다 이 호텔입니다. 인터컨티넨탈 호텔 둘 다가 여기 양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코엑스 회의하러 사람들이 많이 오죠. 그래서 그 회의에 오는 외국인 손님들이 여기 숙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호텔을 두 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뭐가 있냐면 카지노가 있습니다. 외국인 전용이죠. 우리 뭐 서울에 내국인은 못 가니까. 그래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도 옆에 붙어 있습니다. 알아요. 매출이 제일 높습니다. 여기가. 왜냐면 여기 강남이잖아요. 그렇죠? 강남에 코엑스 몰이 있고 또 여기 아쿠아리움도 있고 또 여기 컨벤션 센터도 있고 여기 호텔도 있고 호텔 두 개, 그 다음에 여기 카지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텔은 이 호텔입니다. IHG 그룹 소속입니다. 한때 랭킹 1위였습니다. 그렇죠? 자, 일단은 여기서는 요것만 하면 되죠. A타입에서 B타입으로 대세가 바뀌었다. 여기는 고작 IHG 그룹 전체 가운데 17개, 실제 1%밖에 안 된다. 나머지는 다 프랜차이즈다. 물론 또 일부는 C타입이 위탁경 연계하기 상당히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